조명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조민호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한 5년간 거기 탄수화물을 안 드셨다면서요? 예, 한 5년간 어떻게 그러면 밥도 안 드신 겁니까? 예. 일단 고단위 축적 탄수화물 전분질, 쉽게 말해서 전분질을 일절 음식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고구마, 옥수수, 감자, 심지어 이제 밤, 견과 중에서도 밤, 당연히 이제 밀, 쌀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되면서 이런 것들을 싹 다 빼고 5년간 그렇게 야채, 샐러드, 그 다음에 야채국 정도, 된장국 이런 걸 위주로 먹었죠. 그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06년도부터 2011년도 정확히 9월까지. 그러면은 거기 뭐 특별히 이런 탄수화물 제한식 이런 정보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 전에 단식을 주기적으로 많이 했어요. 주기적이라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 하루 1일 단식을 한 거죠. 1일 단식.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안 먹고 하면은 다음 날, 다음 날 안 먹고 그 다음 점심을 먹는 거죠. 그럼 완전히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이네. 하루 반나절이네. 하루 반나절 정도는 되죠. 그래서 완전히 24시간은 아예 창자를 비우겠다는 그런 단식 개념으로 했죠. 그러면 단식을 그 전에 한 몇 년간 하셨던 거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년간 했죠. 거의 그것도 한 7년, 한 7년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탄수화물이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또 먹으면서 야, 그 중에 이제 조금 길게 단식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단식할 때 자연스럽게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샐러드 위주로부터 서서히 생식부터 이렇게 먹어온 그 몸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거부 반응, 그것을 스스로 이제 감지해 가면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 코스가 밥이 제일 마지막이다는 걸 나는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밥이 나한테는 가장 문제가 된다. 즉 탄수화물. 그거를 캐치하고 나서는 그러면 탄수화물 없이 그냥 내가 이거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계속 실험을 한 거죠. 그때 내가 만약에 식품 영양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혈액 데이터라든지 다 했을 거죠. 그러면 그 조인 하나의 샘플로서 남아있을 때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5년간이나. 그러니까 5년 하면서도 거의 또 하루에 일정식을 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일정식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체중 변화도 지금 내가 한 60, 지금 살이 좀 쪘잖아요. 60 한 5kg 정도 돼요. 근데 61kg에서 전으로 1kg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제 체중이나 BMI를 보면은 한 정상 수치죠. 거기가 딱. 그리고 내가 이제 가장 몸이 가볍거나 적당한 수준으로 느끼는 수준. 그럼 하루에 일식을 했는데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일식을 하셨던 거예요? 저녁을 일식했죠.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한 5시? 오후 5시? 5시, 6시, 뭐 7시. 그럼 견과류하고 샐러드만? 샐러드. 야, 두부는 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야채는 국들 그런 종류. 나물 반찬. 그 나물 반찬도 생으로 8, 익힌 거로 2? 예, 그런 거. 한 7대3이나 8대2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은 이제
옛날에 나 같은 경우는 생식을 또 해봤거든요. 생식을 6개월 했어요.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오행생식 한참 유행할 당시에 96년도 그때 생식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이제 위궤양을 낳았어요 그때 당시. 위궤양이 있었는데 그걸 낳았어. 생식하면서 100% 생식하면서 낳았어요. 그래서 이 생식이 몸을 치료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서 내가 또 96년도에서 7년 전 한 1년 남짓 근무를 했어요. 그때 오행생식을 내가 직접 조제를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나눠준 적 있죠. 이제 처방은 의사가 하지만 만드는 것은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생식이 좋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거 먹어보니까 생식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8대2 그리고 전분질 없는 식사 이것을 패턴으로 한 5년간 해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가장 맞지 않았나. 맞아요. 그때 나 생각나는데 그때 한번 제가 찾아뵀었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얼굴이 깨끗하고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상당히 많이 들었죠. 정말 완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감정 상태는 어땠어요? 감정 상태는 이제 단지 그렇죠. 그때 상태는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는 저한테는 가장 그죠. 그때 되게 평화롭고 막 평온한 상태. 그렇죠. 몸에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살이 찌거나 또 자기보다 과체중되거나 이 자체가 다 스트레스 되잖아요. 그렇죠. 비만 자체가 병은 없더라도 그렇지. 특별한 뭐 어떤 그 증상이 없더라도 그런 상태는 이제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저분한 것이 없으니까 방이 깨끗해지면 사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깨끗하다는 그 어떤 이미지 효과나 어떤 그런 것들 누구나 다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 터블런스가 없으니까 몸에 교란 작용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견과류는 그때 그러면 주로 어떤 견과류를 드셨어요? 견과류는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자면 다 있는 대로 했죠. 잣도 먹고 잣도 사 먹고 지리산에 가서 직접 사가왔죠. 나 아는 사람에서 가고 그다음에 호두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이제 국내산으로 먹으려 하고 아주 없을 때는 이제 외국산은 소금에 넣어가지고 이제 또 다 해독을 시키기 가졌거든요. 조금. 소금에 넣어서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좀 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불릴 때 불려서 주로 먹었어요. 센 거를? 네, 불려가지고 얘들을 소금을 넣어서 불리면은 훨씬 먹어보면은 부담감이 적어요. 한 몇 시간 정도 된 거예요? 대략? 호두는 한 10시간 정도 불려야 돼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캐시넛은 좀 더 불려야 되고. 한 10시간 더? 그것도 하여튼 그거 부러져요 생으로. 네, 그거는 이제 해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리면 훨씬 더 독성이랄까, 몸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죠. 이 몸의 부담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식하면서 보식할 때 먹어보면 알 수 있거든. 사실은 하나씩 옛날에 그 누가 황제 헌원이 그런 누가 그런지 의사들이 옛날 의사들 동의봉암이라든지 번초암 할 때 뭐 먹어보고 이렇게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단식하면서 먹어보면 생식이 맞는지 또 어디가 어떤 것이 부담감이 있는지 몸에 사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몸의 부담률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몸의 부담물 또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화학적 부담률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부담률이 있어요.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인데 음식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나는 주로 말하고 또 자연 상태 음식도 그렇지만 자연 상태 아닌 화학적 부담률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우리 몸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각각 다 체크를 할 수 있다 나눠서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저는 먹어봐서 막 부대끼고 힘들고 졸리고 막 이런 거는 육체적 부담률이라고 그렇죠.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영적인 부담률은 어떤 식으로 느끼셨는지. 영적인 부담률은 음. 그러니까 동물성하고 식물성이 아주 정확하게 음. 구분이 되어지고 음. 식물성 같은 경우도 동물성은 아주 미량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명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집중을 잘 안 예, 돼서. 집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몸에 어떤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 다른 이제 불편한 요소로 또 나타납니다. 몸에. 약간 파장이 있나 보다. 예, 파장이 있어요. 그 동물성 있는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그 동의 과학대에 예. 그 교수님이 기로 분류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뭐 뱀이 이렇게 그것을 묶여 있고 막 이런. 그거를 저는 느껴요. 아. 먹으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부담률도 또 있죠. 몸에. 그것은 이제 화학 요소들이 몸에서 이제 작용하면서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약간 독성으로. 그렇죠. 독성 반응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지죠. 아, 상당히 흥미롭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은 채소는 어떻게 드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정말 이제 초보자들이 있잖아요. 저 처음 이렇게 접하는 채소요. 네, 채소를 어떻게 뭐 조리를 하셔서 드셨는지 아니면 생으로 그냥 조리 없이 채소는 이제 샐러드, 샐러드. 그럼 뭐 드레싱 같은 걸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된장 드레싱, 아. 간장 드레싱, 음. 또 식초, 음. 간장, 음. 그리고 참기름 소스, 음. 들깨 소스, 된장 소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오신채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 빼고 좀 자극성 있는 것들 좀 빼고 부드럽게 해서 먹어야 이게 부담이 없죠. 훨씬. 그러면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셨겠네요. 그렇죠. 채소를 다 씻죠.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그렇죠. 씻고 식초 좀 넣어서 하기도 하고 미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미나리도 이제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으로도 하고 익혀서 그냥 약간 그것을 샐러드 같은데 간장 소스를 또 별도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럼 자기 입맛에 맞춰서 최대한 먹으면은 그것이 맞는 것인데 자 익혀서 먹기도 하죠. 이제 익혀서 먹어서 이제 간장 같은 예를 들어 양배추를 익힌 거를 우리가 보통 많이 데쳐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샤브샤브 개념으로 약간 이렇게 기초 소스를 이렇게 된장이라든지 풀어서 이렇게 해놓고 간장이라 해놓고 거기다가 살짝 숨죽이면서 이제 먹는 그것이 저는 가장 많이 먹으려 한다면은 그걸 권합니다. 그건 또 맛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샤브샤브를 그런 식으로 해줬어요. 소스를 굉장히 맛있게 하면은 진짜 그거 무한정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칼국수집 같은 데도 가보면은 야채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콩나물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특히 좋아하셨던 야채 같은 게 혹시 있어요? 특히 기억나세요? 좋아했던 야채. 즐겨 드셨던 야채. 샐러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집에서 키우는 것들. 텃밭에서 키우셨어요? 네, 상추 같은 거나. 배추도 철철 되면 배추도 먹고 또 봄 되면 미나리 야생에 들판에 가서 좀 뜯어가지고 항시 그거 샐러드 그거 해먹고 그러면 견과류는 한꺼번에 그냥 딱 불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냉동실에 넣어서 드신 거예요? 아니면 매번 하실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불려서 해놓으면은 변색이 됩니다. 갈변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 그래도 그게 또 마르기도 하고 건조되면 또 이렇게 식감이라든지 또 이렇게 또 말려야 되기 또 이중을 해버리면 또 애매한 현상이 됩니다. 상태가 식감이라든지 그런 식감 따라서도 아마 그 내용들도 조금 바뀔 소지가 있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좀 귀찮긴 하지만 가장 이게 몸에 재미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 식감이라든지 맛이 제일 좋은 상태로 그래도 넣어줘야 얘가 밥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데 이게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견과류 같은 경우
한 어느 정도 드셨던 거예요? 뭐 주먹으로 이렇게 하자면 한 줌, 두 줌, 세 줌? 이제 과일하고 견과류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보면 주식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두부를 조금 쓰고 두부 샐러드 소스가 어, 이 두뇌가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부 소스가 나는 제일 먹으면 포만감이 많아요. 두부 소스로 해서 찍어 먹으면 간장 두부 소스요? 두부 간장 소스. 두부를 믹스에 갈아요. 네. 부드럽게. 아. 그러면 약간의 우유 내지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약간 식으로 에멀전처럼 예, 이렇게 예, 예.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기름 오메가 3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덜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소스 믹스에다가 믹스 갈아서. 갈아 놓으면 아주 좋은 어. 영양도 되고 지방, 단백질.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거기다 이제 딱 찍어서 그런 식으로 좋은 양은 뭐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이 먹으면 몸이 딱 수도발화 시켜요. 그쵸. 네.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단백질 그 어떤 포만감 요소 때문에 그런지 어떤 지질.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질이 많아요. 작용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건 더 이상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바로 반응이 와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러고. 딱 여기서 스톱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실은. 뭐 하루에 한 번 식사를 하시니까 그냥 한 번 딱 앉혀놓고 그 다음날 보면은 그냥 다 돼 있겠네요. 물론 세척하는 건.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것이 하나의 그날 먹잖아요.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먹을 때까지 물도 안 먹어요. 물도. 그런 단식을 그런 일정식을 하는 거죠. 5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은 소변이나 대변은 잘 보셨어요? 그렇죠. 그거 매일 대변이 나와요. 매일 나오고. 양이 많이 소변도. 나와요. 양은 먹을 만큼 나오죠. 많이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오줌이나 또 중간에 뭐 나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2시간 동안 연강을 하더라도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주 특이해요. 오히려 물을 먹으면 목이 말라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하면 목 마를 줄 물을 좀 당기는데 그때 물을 최대한 많이 먹어버려요. 먹을 만큼 그 식사를 할 때? 먹을 때 먹고 나서도 차를 마시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그것은 이제 먹으신 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럼 그 5년 동안 하실 때 잠도 많이 줄어드셨다면서요? 그렇죠. 잠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새벽에 맨날 일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뭐 명상하기도 하고 그날 스케줄 구상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6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6시간까지는 안 간다고 봐야죠. 한 5시간?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정도? 4~5시간 정도. 그러면 아주 하루가 길으셨겠네요. 조금 더 줄이잖아요. 그러면 잠은 점점 더 줄어들어. 이거를 이제 더 줄이는 식으로 단식 개념으로 가면은 3시간, 4시간 자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피곤하면 어차피 이제 자야 되니까 자는 시간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좀 정해지고. 피곤을 완전히 풀 만큼 충분히 자는데도 잠이 그렇게 줄어든다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잠이 줄어들면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심심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건 좀 아마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따라하면 절대로 안 돼. 이런 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우리가 기존의 식사 패턴, 관습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인체 생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재현해 본 거죠. 아마 야생 상태는 저는 번듯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DNA나 유전 체계들이 확립이 되어 있다고 느끼죠. 이제 그걸 내가 해봄으로써. 그러면 2011년까지 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밥을 드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때 이제 2011년부터 내가 채식 식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 식당을 하는 조건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내가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내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죠. 이제 그거를 먹으면서 밥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그 아내분은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던 거네요.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음, 식사 패턴이 다르면은 음, 이게 공동체가 이게 관계가 그렇죠. 좀 애매해지는 현상이 누구나 다 경험할 거예요. 네, 채식주의자나 네. 비건인 사람들은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가족 같은 간에도, 채식이라도 음, 패턴이 다르면 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맞으니까 음, 약간 그게 오는 터블 저기 약간 이질감 같은 게 그런 조금씩 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리는 내가 직접 하는 거야. 아내분 요리는 그 내 요리는 내가 하는 거지 이제. 그럼 간단하니까.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싶어도 음. 나는 안 그게 먹으니까. 그래서 그게 좋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볼 수는 있죠. 이제 그래서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식사 패턴을 밥을 먹는 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몸이 거기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지금 2011년도부터 지금 19년도잖아요. 최근에 와서 적응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내가 밥을 전분지를 먹을까 고단백질을 분해하는 그 사이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사이클을 긁잖아요. 효소들이 관여하면서 쭉 고단까지 뭐 회로를 있잖아요. 그거를 체제를 가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최근에 한 8, 9년도에 와서 거기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밥을 먹었을 때 익숙하다는 말은 밥을 먹었을 때 옛날 그 식감이나 식욕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이 걸리지 않았나. 그 회로를 다시 돌리는데. 그냥 다운그레이드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신 이제 거네요. 그런데 이제 옛날 몸으로 이제 몸의 신진대사가 이제 생체의 생화학 변화 이제 주기가 이것들이 다시 물질 대사가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른한 내 추억이 있죠. 그렇지만 근데, 지금 서부에서는 케톤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케톤식 그러니까 견과류 드신 게 케톤식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네 지금 보니까. 예, 케톤식인데 그러면서 상당히 다양한 질환들이 자연 치유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탄수화물식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살이 쪄 있는 상태가 항상 채식 운동하면서 맨날 공격을 내가 많이 사실은 받았어요. 지금 가면은 전혀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얼굴 좋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지만 나는 안 그런 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딜레마죠. 딜레마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저 같이 하시죠. 선생님의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